독일어로 소란스러운 유령을 뜻하는 폴터가이스트는 이유 없이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물체가 스스로 움직이고 파괴되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말하며 이런 미스터리 현상은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보고되고 있다. 그래, 있다니까. 뭐야? 전체 노트북이 다 그런 거죠? 저건 조금. 소리가 의자가 튀어나오고. 이게 리얼이야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저 CCTV, 예. CCTV에 저 밑에 저거 초 가는 거 보니까. 눈이 쾅 닫히는 거 혼자 갑자기. 뭐 열어봐. 저 밑에 뭐 떨어졌어. 두 명. 이게 뭐야? 마네킹. 움직여 지금. 마네킹 머리가 돌아갔잖아 지금. 그렇죠, 마네킹 머리. 왜 지금 돌았어? 각도가. 오, 세네. 지금 다들 놀라셨을 텐데 네. 다빈치 노트 오늘의 첫 번째 미스터리는 바로 폴터가이스트 현상입니다. 2017년 아일랜드 코르크시의 한 중학교. 활기찬 분위기 속 아이들은 각자의 시간 속에서 그날도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모두가 집으로 돌아간 시각. 어느덧 학교에도 밤이 찾아오고 새벽 3시. 새벽 3시. 아무도 없잖아. 고요하기만 했던 복도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뭔 소리야? 아무도 없는데 지금 나는 소리인 거잖아 이게 뭐야? 그러나 이런 기이한 현상은 며칠 뒤에도 계속되었는데 그래서일까 학생들과 교사들이 복도를 지날 때면 서늘한 기운을 느꼈다고 한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폴터가이스트 현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원래 귀신을 뭐 본 적이 없어서 너무 맹신하거나 또 너무 부정하지는 않지만 이 사건 자체가 너무 미스터리하잖아요, 그렇죠? 아까 서랍장이 막 혼자서 열리고 닫히던데 그거는 어떻게 설명? 저는 단순하게는 그냥 기울기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기울기요. 예, 집 자체가 그냥 수평이 좀 안 맞는 집 그런 집 가끔 있잖아요. 네. 집 자체가 수평이 좀 안 공사가 맞는 뭐, 수도 예, 있고 문제가 있던가. 그리고 처음에는 수평이 잘 맞게 집을 잘 지었는데 하다 보니까 뭐 집안 치마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수평이 좀 안 맞게 됐을 수도 있고 특히 귀신 이야기 이런 거 제가 좀 조사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의자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빈 네네네. 맞아요. 생각이 많이 하거든요. 의자 같은 경우에 회전 의자기 때문에 원래 돌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회전 의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약간의 그런 수평상의 문제만 발생을 하면 조금만 기울기가 발생해도 회전 의자는 빙 돌죠. 모르고 보면 신기하죠. 저희 앉아 있나? 그럼 만약에 제 연구실의 서랍장도 그냥 열려요. 그래서 책을 고여놨습니다. 그들은 안 열립니다. 기울기 문제다. 혹시 다들 무서우셔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듣기 싫어서. 무서워서 그런 것도 조금 있어요. 근데 그것보단 저는 아무래도 조작이라든가 누군가의 장난 같은 게 아무래도 더 원인으로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대부분의 폴터가이스트 현상들이 물건이 혼자서 움직이거나 아무도 없는데 소리가 들리거나 수상한 인기척이 있거나 뭔가 좀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떨까요? 맞아요. 세계 유명 폴터가이스트 현상들을 쭉 살펴보면 한 7가지 정도 공통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물건이 사라진다. 두 번째, 물건이 공중에 뜨고 날아다닌다. 그치 아까 봤던 거. 세 번째, 악취가 난다.
악취. 그리고 뭐 전파 간섭이 일어나는 사례가 많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까 모니터. 맞아요. 5번째 아무도 없는데 뭐 발소리가 들린다거나 노크 소리가 나는 것 같다. 그다음에 누군가 나를 뭐 밀었다거나 이렇게 문지르고 지나갔다 이런 느낌이 드는 사례도 종종 보고되고 있고 그리고 전기가 갑자기 끊긴다. 뭐 이런 식의 공통점이 주로 많이 얘기되곤 하죠. 아, 7가지.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몇 가지 특징들이 더 있는데 어떤 특정 장소에서만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그 특정 장소가 어떤 역사, 히스토리가 있다든지 또 보면은 목격자가 적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은 조작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지금 굉장한 자신감을 세 분 다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네. 이건 정말 설명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뭔가요? 제가 생각하는 폴터가이스트의 원인은 바로 미세한 진동입니다. 미진. 운동이요. 영국의 맨체스터 박물관에 스스로 움직이는 석고상이 있다. 바로 고대 이집트의 오시리스 상이다. 저거는 정말 유명한 저는 알고 있었던 거. 박물관 그래요? CCTV에 포착된 놀라운 장면. 오시리스 상이 움직이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는데 뭐야, 움직여. 하나만 움직여, 지금.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미스터리한 움직임들. 마네킹이 돌아가고 인형이 움직인다. 심지어 미스터리한 이 현상들 역시 미세한 진동과 관계가 있는 것일까? 그래서 다빈치 노트에서 직접 실험해봤다. 실제 오시리스 상과 똑같은 크기인 25cm의 동상을 준비. 그리고 움직이는 오시리스 상 재현을 위한 핵심 포인트. 맨체스터 박물관의 환경과 동일하게 설정하기 위해 실험을 방문객들의 정말. 발걸음 진동을 대신할 특수 진동기를 설치했다. 모든 실험 준비 완료. 특수 진동기를 통해 초당 7mm 진폭의 미세한 진동을 발생. 과연 움직이는 오시리스 상은 재현될 수 있을까? 그런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다른 각도에서도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 실험은 이대로 실패하는 것일까? 여기서 잠깐! 오시리스 상은 오랜 시간에 걸쳐 아주 천천히 움직였었다. 실험 동상 역시 보이지 않는 미세 움직임을 고려해 6배속으로 관찰해보기로 했다. 그때 보이시나요? 미세하지만 분명히 보이는 동상의 움직임. 확실한 비교를 위해 6배속보다 4배 빠른 24배속으로 돌려봤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바로 미세한 진동이 만들어낸 동상과 바닥면 사이의 마찰력으로 동상은 거의 반 바퀴를 스스로 회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니 마치 자신의 의지로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움직이는 오시리스 상의 비밀은 바로 미세한 진동에 있었다. 멕시코의 한 도시에서 그 어떤 성모의 발현보다 더 미스터리한 일이 일어났다. 2007년 멕시코 누에보레온주에서 열린 아름다운 길이라는 예술 축제.
이 축제에서는 예술가들이 아스팔트라는 캔버스를 활용해 그림을 그렸는데 그리기에 사용된 재료는 오직 분필과 파스텔뿐이었다. 분필로 그린 그림은 재료의 특성상 며칠 지나지 않아 서서히 사라졌고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잊혀졌다. 그로부터 13년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아무것도 없었던 평범한 주차장 바닥에서 성모상이 나타난 것. 이 그림은 13년 전 축제에서 그린 그림으로 밝혀졌는데 같은 날 같은 시각 그렸던 다른 그림들은 나타나지 않았고 오직 성모상만이 나타났다는 사실. 성모상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주차장의 청소 담당 직원이었는데 Que planto todos los días y todos los días yo hago la limpieza y riego aquí las palmitas y todo. Entonces todos los días le echaba agüita y ahí voy y de repente se empezó a ver una como los ojos primero y luego el otro y luego aquí la frente y para mí como que es un rostro, así quedó y ya todos los días le echaba y hace poquito y ya empezó y hasta que dije no, para mí la imagen de la Virgen de Guadalupe. 어머, 물로도 안 씻겼대. 13년 만에 나타난 성모 형상은 세간의 화제를 모았고 시민들은 줄지어 성지 순례에 나섰다. 현재 멕시코에서는 성모상에 대한 보존 작업을 진행 중인데 수시로 자동차가 드나드는 주차장에서 13년 만에 나타난 기적 같은 그림. 우리는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바로 열이기 때문입니다. 열을 우리가 방금 드라이기로 이렇게 열을 가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형체가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를 온몸으로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멕시코도 뜨거울 때 좀 뜨겁습니까? 멕시코에 어느 날 좀 특별히 뜨거운 열기가 있는 날이 있었다. 또한 그 위치가 마침 또 아스팔트 위였죠. 아스팔트 까만색이기 때문에 햇빛을 받지. 받아서 더 뜨거워지기가 쉽습니다. 아마도 그런 강한 열로 인해서 어떠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안 보이던 것이 다시 보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신기하다. 우리 방금 전에 실험한 것에서는 약간 좀 특수한 그런 물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좀 실험이 잘 되게 한 거거든요. 온도에 반응하는 잉크가 실제로 존재한다? 잉크예요. 잉크가 온도에 반응한다고? 검정 잉크를 바른 캔버스에 열을 가하자 우와. 한 폭의 수채화가 맞아요.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그야말로 기적의 발현. 과연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봤다. 바로 시온 잉크. 시온 잉크. 시온 잉크란 영하 15도에서 영상 65도까지 온도별로 색깔이 변하는 특수 잉크인데 온도에 반응하는 유기화합물로 이루어져 있어 온도에 따라 분자의 구조가 달라지거나 배열 방법이 달라지면서 색이 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보기에는 평범한 검정색 잉크로 보이지만 설정된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투명으로 반응하면서 그림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 잉크가 투명한 색깔이 되는 거구나. 그림이 완성됐다면 이번에는 수변 잉크를 준비하자. 수변 잉크. 이번에도 원리는 간단하다. 수변 잉크는 물에 닿으면 색이 변하거나 사라지는 특수 잉크인데 하얀 수변 잉크의 핵심인 실리카 나노 입자가 물에 젖으면 투명하게 변하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물이 닿으면 색이 변해 교체 타이밍을 알 수 있는 기적이. 워터펜으로 그림을 그리면
색이 나타나는 워터북. 맞아, 이거 있어. 아이들이 좋아해. 그죠. 비 오는 날 꽃이 피는 우산도 모두 같은 원리. 그런 이유로 원래는 하얀색의 불투명 수변 잉크이지만 그 위로 물을 뿌리자 하얀색 수변 잉크가 투명으로 반응하면서 사라졌던 MC들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다. 아, 그래, 멕시코랑 비슷해요. 맵게 있고. 하긴 멕시코는 13년 설명이 안 되는 것 동안 같아. 더운 순간들이 많았을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13년 동안 아무도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사라졌다가 13년 만에 갑자기 딱 나타났다. 요거는 미스터리가 아닐까 싶은데 이게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 방식 있잖아요. 그거로는 왜 13년 동안 안 보이다가 그러니까. 13년 뒤에 갑자기 보이기 시작했는지를 설명할 수는 없거든요. 그 1년 지나고 2년 지났어도 비가 오거나 물이 있었으면 제가 생각하는 그 가설에 의하면 보였어요. 저는. 그럼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여전히 상당히 신비롭다는 생각은 드는데요.